이해운 장관 후보를 보면서 사람은 참 안 바뀐다. 당신이나 저도 10중 8구 올해도 작년처럼 살 겁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새해는 어때요? 뭐 다짐 좀 해서 바꾸려고 해봤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개 조사를 해보면 연초에 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1위가 뭘까요? 헬스클럽 다니는 거, 요가, 수영, 등록까지는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자기 돈 들여서 운동하겠다고, 몸 관리하겠다고. 그런데 절반쯤은 하다 그만둡니다. 그것도 1, 2월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마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어땠습니까? 살던 대로 산 겁니다. 자, 내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는데, 교회 권사인데, 그리고 서울대 나왔는데, 거기다가 내 남편도 교수이고 우리 시아버지는 국회의원의 장관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한번 장관 해볼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청문회 나가보니까 아마 비리 종합 세트처럼 막 쏟아졌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 검증 안 했느냐 하고 문제를 삼았죠. 그나마 국힘에서 저쪽으로 또 건너가서 배신까지 했죠. 그런데 국회의원 때보다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검증할 때가 훨씬 더 셌죠. 국회의원이야 뭐 당선된다는 그 강남 그 중에서도 서철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에 나와서 내가 종교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국회의원 또 그렇게 아마 소문이 다 났는데 여의도에는 그리고 보좌관들 사이에는 다 났는데 자기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갑질 그게 또 장관 때도 통할 줄 알고 갔는데 망신만 톡톡이 당하고 어찌 보면 인생을 부정당한 거죠. 그거 자리가 뭐라고 장관이 뭐라고. 근데 안 바뀐 겁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교수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그러면 장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시아버지처럼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그리고 우리는 오남 일녀입니다. 5명 전부 다 형제들 뭐 현역으로 가거나 한 사람 방위받았고 제 아들 둘입니다. 전부 다 현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 셋 중에 둘이 공익을 받았는지 참. 그러니까 정치하는 친구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리 공화국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정치 권력 가진 애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보여줬죠. 자, 이스라엘, 영국 전쟁하면 누가 먼저 죽습니까? 장교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니까. 한국에서 누가 많이 죽습니까?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사병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이해운이 또 증명을 해줬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이해운 뒤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10중 8구 안 바뀝니다. 99% 안 바뀝니다. 우리도 바뀌려고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안 바뀐다니까요. 10중 8구는 작년처럼 올해도 삽니다. 왜? 본능을 이겨야 건강해지거든요. 헬스클럽을 가서 몸무게를 빼는 게 아니라 본능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헬스클럽도 충실히 가야 되겠지만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70년 가까이 산 사람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살던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습관대로 삽니다. 그 본능과 습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99% 당신은 저도 그렇고 작년처럼 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산 사람이 올해도 열심히 살아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익빈이 됩니다. 이해운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되게 살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지, 학교에서도 인정받았지, 정계에서도 인정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지 새끼한테는 그렇게 금이 나오게 하면서 남의 새끼나 자기 새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변을 한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데려와도 어떨까요? 참 이 사업계에 가장 더러운 사람보다 그가 나을란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보다 저는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사업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특히. 근데 정계에서는 그게 가능했는지 뭐 이해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마치 서울대 그 간판이 자기의 성공 신호인 줄 알고 성공의 트로피인 줄 알고 까불다가 이렇게 참 말년에 취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기 탓 안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새해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 탓 안 합니다. 남 탓합니다. 상황 탓합니다. 이해운이나 우리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해는 안 바뀌었지만 내년으로 미룹니다. 2월로 미룹니다. 3월로 미룹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투자나 모두 다 원상으로 회복해서 대부분 작년처럼 삽니다.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는 위대하나 어떻게 산다? 대개 작년처럼 삽니다. 그처럼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요 본능의 동물입니다.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혁신,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어려워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 아니라 바늘로 찔리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뀌려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에너지 투자증권에서 올 그 1월 16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400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절반쯤이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증권이 세계 최고로서 지수가 2000대에서 5000대까지든가요? 그러면 90% 안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절반 정도가 손실이 났다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저도. 야, 그런데 국내장과 그 미장을 비교해 보니까 국장에서 더 손실이 났던, 국장은 한 52%가, 미장은 47. 아무튼 국장에서 손실이 더 났다고 합니다. 미장보다 국장이 얼마나 더 좋았습니까?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지금.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자기의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주식의 종목 교체? 그쪽으로 바꾸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 바꾸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종목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내 종목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매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그러면서 지수가 오르니까 내 것도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사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서 종목을 바꿔야 올라가는 종목으로. 아닌 거는 이렇게 손절 잘라서 가는 쪽으로, 긴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해운도 당신도 저도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산다니까요. 누가 어느 정도가 아마 99%는 그럴 겁니다. 99% 아니다. 크게 봐줘서 10중 8구는 올해도 작년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잘 나간 사람이 올해도 잘 나가고 올해 못 나간 사람은 작년에도 못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도 잘 안 변하고 빈부 상태도 잘 안 변하는 겁니다. 변화는 수업료가 비쌉니다. 늦을수록 바꾸기 힘듭니다. 어릴 때 배운 언어일수록 외국어일수록 빨리 익히고 오래 갑니다. 늦게 배운 도둑일수록 오래 갑니다. 못 바꿉니다. 늦게 배운 도둑도 이런 나쁜 행동은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늦게 난 바람이네, 늦게 배운 도둑이네, 더 하다고 할 정도로 수업료가 비싼 게 변화입니다. 자기를 바꾼다는 것은 언행에 드는 자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1, 2년 든 습관도 바꾸기 힘든데 3살 버릇이 여든 가는데
50 넘은 사람, 60 넘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이혜훈이 바뀌겠습니까? 윤석열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철학은 옳은데도 자기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윤석처럼 되고, 철학이 뭐 문제가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내가 세운 철학이 옳다고 하는 이혜훈 같은 인간은 안 바뀝니다. 잘. 그래서 변화하려면 혁신 성공자에 가서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생각보다 10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공을 국회의원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혜훈도 성공한 거죠. 어찌됐든 뭐 시아버지를 팔았든 누구를 팔았든 그 아들들도 할아버지 찬스를 썼건 아빠 찬스를 썼건 연세대에 들어갔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방법이 국가 국익에 유익하냐 이거죠. 어찌 보면 박탈감만 주고 사회 질서만 깨고 사회 신뢰만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수입네, 자기는 권사입네, 자기는 뭐 국회의원이네, 그러면서 장관 자리 한번 해볼까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통했는데. 그러나 기업가들 성공한 걸 보세요. 혁신하는 것은 생각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애국하는 길은 생각보다 10배는 어렵다고요. 사업보국 한 이른바 정주영이나 그래서 이병철이 위대한 겁니다. 승자는 대개 자기 노력을 축소하고 행운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승자였다면 이혜훈도 내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참 노력보다 행운이다, 겉으로라도 그렇게 겸손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질한 거 하며 고함 지르는 거 하며 내가 천하의 뭐라고 생각했나? 황제라서 여자 황제라고 생각했는가? 여황으로 생각했는지, 아무튼 경제적 승자들 이쪽에 보면 참 난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근데 이 정치하는 친구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도 바뀌려면 지금보다 3배는 지독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가 전라북도 전주 살고 고향은 진안인데, 진안에서 이렇게 군수되는 것만 해도 10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군수 자리도 힘든데 장관 자리 그거 후보 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뭐 듣기로는 윤석열 뭐 이렇게 배신하고 그 윤석열 일으킨 계엄은 내란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새가 바뀌니까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붙어서 진보 쪽에서 한번 장관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철학도 없는 친구가, 그렇게 뚝심도 담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한다고. 그러면 뭐 결국은 꼭두각시밖에 더 하겠어요. 가서 팽당하겠죠. 토사구팽. 그런데 장관 되기도 전에 토사구팽 당해버렸잖아요. 당할 만한 창피는 다 당하고. 그래서 3배 절실해야, 어찌 보면 목숨이 걸려있고 거액이 걸려 있어야 돼요. 명예가 걸려 있어야 되고. 근데 명예, 풍선권보다도 약하게 생각하니까 이혜훈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은 국회에 아마 가서 찾아보면 즐비할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장관이 안 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국힘 출신을 이렇게 수입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털렸다 하면 안 털릴 사람이 드무니까요. 그리고 목표는 3분의 1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 줄이세요. 한 30%. 그리고 이걸 나누어서 자 6월까지 몇 %? 이렇게 해도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시작보다 지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끊는 거, 이것도 서서히 끊느냐 확 끊느냐 단번에 끊느냐 그러는데, 하여간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감시자를 잘 둬야 됩니다. 부인은 감시 안 됩니다. 자녀한테 내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건 지켜야지. 감시자도 잘 둬야 됩니다. 자기 꿈도 여러 단체 가지고 감시를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감시할 만한 사람을 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아들한테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가, 이런 것도. 예. 그런데 그 자녀도 감시를 잘해야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런 이제 언행이 안 먹히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감시자도 잘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나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도 안 볼 수는 없죠. 동서보다도 부자야 부자고, 동네 또래보다도 부자야 부자죠. 동창보다 부자야 부자인데, 그보다는 옛날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작년에 10% 수익도 못 냈는데 5%였는데 올해는 10%라든가. 자신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칭찬하면서, 그리고 작은 성취에도 어찌 보면 그 초기에는 특히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서, 조금만 성공해도 격려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나 저나 이은이나 올해도 작년처럼 살 것이다. 99%는 10중 8구는. 그런데 이 1%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이다. 늦을수록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보다 10배는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승자에게 힌트를 얻어서 내 노력은 좀 겸손하게 축소하고 행운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열정을 쏟는, 그래서 지금보다 3배 지독하게 노력하는, 목숨 걸고 거액을 걸고 명예를 걸고 목표를 쪼개서, 그리고 작은 성취에도 보람을 느끼면서 감시자를 두고, 자녀 같은 이 혹독한 감시자, 시작보다 지속을 중시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 들고 가서 헬스장 가서 등록한 그 사람마저도 절반이 연초에 그만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운동하고 뭐 절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적게 먹고. 그리고 뭐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도 빼던데, 친구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살 뺀 겁니다. 살 뺀 사람들, 담배 끊는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대단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애국이 뭔지도 모르고 철학이도 뭔지도 모르는 이 이혜원 같은 인간들이 국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하는 친구들, 믿을만한 사람 드뭅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세요. 남에게 기대면 추해집니다. 감사합니다.